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여면석입니다. 대한민국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강국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원료 소재나 광물은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원 전쟁 시대, 핵심 광물 생산국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평구 원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바쁘신 가운데도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시청자들한테 지질자원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918년도에 한반도의 지질 조사와 그다음에 자원 탐사를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공부 산하의 국립지질조사소로 다시 재출발하게 됩니다. 이후에 1976년도에는 출연연법이 발효되면서 현재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임무가 한반도에 있어서 지질 조사가 되겠습니다. 한반도가 어떤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고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광물 자원을 탐사하고 그거를 개발하는 기술, 그다음에 그 광물 자원 탐사하면은 그 광물 자원만 이렇게 추출하는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전공용어로 성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광물을 추출한 것을 다시 원소로 분해시키는 연구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재련 연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활용 연구까지도 저희 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폐플라스틱이나 아니면 폐광물 자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진을 쉽게 떠올리실 겁니다. 이 지진 외에도 산사태 연구 등 해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연구도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 연구를 저희 연구원에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CO2를 우리가 포집하게 되면 어딘가에 저장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해양에 있는 적당한 퇴적 분지를 공간을 찾아서 거기다가 CO2를 저장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CO2 이용하는 기술 연구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가뭄 재해와 같은 연구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하수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은 앞으로 또 미래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우주자원 개발도 지금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기술을 현재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우주의 자원을 탐사하는 주인공이 될 날이 곧 돌아올 것입니다. 원장님 이렇게 소개를 들어보니까요. 지질자원연구원은 땅 속을 이제 연구하는 이제 핵심 연구 기관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랑 이렇게 좀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또 생산 강국이잖아요.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생산 강국인데 요즘에 또 심심치 않게 이런 K 배터리 위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까요? 네, 첫 번째로 보면은 저희 대한민국은 분명히 전기 배터리의 강국인 것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약 23% 정도를 저희 대한민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로 생산한 전기 배터리 종류는 우리가 NCM 계열의 그 전기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로 하는 원료 소재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에서 하나도 생산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또한 광물 자원도
우리 이제 한반도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량이 전무인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광물 원자재법에 따라서 지금 핵심 광물의 공급망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광물 생산량도 없고 그다음에 원료 소재 생산 산업도 없다가 보니까 여기에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인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원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남미 국가에서 리튬을 비롯한 핵심 광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지금 자원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페크판 핵심 광물 연합체를 지금 구성을 해서 그 핵심 광물의 공급이 아주 흔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원이 없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배터리 원료를 중국에서 많이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핵심 광물 또 원료 소재와 이런 배터리 생산 공급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이제 핵심 광물을 수입하는 양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면 우선 먼저 원료 소재 중에서 전구체가 있습니다. 한 약 96%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구체에 우리가 첨가하게 되는 리튬, 수산화 광물은 거의 80%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아니면 우리가 양극재를 생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음극재는 거의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 셀을 만드는데 상당히 그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배터리 만드는 것도 결국은 중국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의 그 독점적인 그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마당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탈중국을 많이 그 여론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잘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탈중국, 그다음에 자원의 다변화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최근 글로벌적인 상황을 보면 신자원 민족주의가 좀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튬판, 오펙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추진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작년부터 상당히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리튬의 경우는 이제 그 멕시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칠레 이런 국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이 지금 오페크판 리튬 오페크를 이제 결성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국에서 생산되는 리튬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미 국가들끼리 공동으로 대응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남미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리튬을 공급해 줄 테니까 전기 자동차를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확충해라. 네.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생산 시설뿐만이 아니라 전기 배터리 생산 시설도 자기네 나라에서 세워야지만 리튬을 공급하겠다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 민족주의가 지금 확산하고 있고 또 그것이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요한 니켈 자원을 거기서 공급받고 있는데 니켈을 공급받으려면은 전기 자동차 생산을 인도네시아의 생산 산업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전기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니켈 자원의 성강 재련 산업도 자기네 나라에서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가 거기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LG 등을 컨소시엄을 이뤄서 중국과 함께 니켈 재련 산업을 현장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각 자원 생산 부국에서는 자원 민족주의로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관련된 광물 자원 탐사 기술뿐만이 아니라 전기 배터리 생산 기술, 그다음에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 생산 산업까지도 장악하려고 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자원 민족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원장님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에 이런 핵심 광물에 대한 여러 논의가 아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될 수 있는 이런 시기라고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생산국 이야기도 하셨는데 대표적인 자원 빈국인데 어떻게 핵심 광물 생산국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국내 자원 탐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1960년도에는 태백성 광화대 자원 탐사라는 거대한 구책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그때 이제 주로 조사했던 광물 자원은 철과 아연, 구리, 광물 원소들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원 산업이 많이 쇠퇴하였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사실은 전국 규모의 그 광물 자원 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리튬과 같이 현재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핵심 광물에 관계된 조사는 한국에서 한 번도 진행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원장이 되면서 2022년부터 23년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13개 리튬 광채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24년도에는 이슈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3개의 가능성이 있는 리튬 광산을 현재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전국 방방 곳곳을 발로 걸어다니면서 자원을 탐사하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2023년도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특히 올해가 되면서부터는 자원 탐사 분야에서도 AI를 적용해서 AI가 직접 광채를 함유하고 있는 지점을 직접 예측해주게 하는 시스템을 저희 연구원에서 제가 2년 동안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머신러닝 기법이라고 해서 기계합숙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국에 리튬 광채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을 예측해보았고 지금 78개소를 우리가 지금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딥러닝 방법이라고 해서 또한 AI 기법이죠. 그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광산 탐사도 AI를 이용해서 자원을 탐사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테이블에 앉아서 컴퓨터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실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광산 부존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제가 갖고 있는 전략은 제가 2년 동안에 자원부국 카자흐스탄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에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자원부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성광 기술, 그러니까 이제 자원을 다 이미 저기 광산을 찾았는데 거기서 리튬을 함유한 또는 시토류를 함유한 광물을 아주 고구만 단체 분리해서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리튬을 함유하거나 히토류를 함유한 광물을 해서 리튬이나 또는 히토류를 우리가 추천해내는 기술, 이걸 우리가 재련 기술을 하는데 이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급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우리가 기술 이전하고 그 기술을 통해서 그 산업을 현지화해서 우리나라가 우선권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비증발 리튬 추출 법인 기술을 이제 개발했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네네. 이 기술을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혹시 어떤 기술인가요? 바닷물 속에나 사실 리튬 말고도 제일 많은 게 뭐 나트륨이라든지 소디움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런 다른 원소를 제치고 리튬만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를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바다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포항제철에다가 기술 이전을 하였고 그 포항제철과 같이 파일럿 플랜트를 우리 동해 안에 있는 강릉에 설립을 해서 실제적으로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실험을 실시하였지만 경제적 효과가 좀 낮아서 저희 결국은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도 초반에 그런 리튬만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흡착제도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의 기술은 사실은 세계 각국에서 엄청나게 경쟁하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아직 이 분야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올해 안에 기술 이전을 이제 하게 될 기술이라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20년 동안 선택적 흡착제를 개발한 그런 연구 노하우와 그다음에 파일럿 플랜트를 운영해본 그 실제적인 경험을 살려서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염호에서 고품위의 리튬으로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올해 지질자원연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 많은 일들을 앞두고 계시는데 일단 3월에 핵심 광물 국제 포럼이 곧 열린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기 2022년과 2023년도에는 저도 진짜 정신없이 자원부의 국가들을 방문해서 핵심 광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국제 협력 과제로 도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몽골 포함해서 5개 국가고요. 그다음에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아프리카의 이제 나이지리아 국가나 탄자니아 국가에서도 저희 기술을 굉장히 저희와 국제 협력을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공급자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자기네가 광산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성광 재량하는 산업도 키우고 싶고, 그다음에 소재 산업까지도 자기가 부가가치를 더 크게 해서 자국의 경제를 크게 형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은요, 수요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작년에 이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7개 국가 우리가 기술 이전을 성광과 재련 기술, 그다음에 소재 산업 기술도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줘서 거기서 생산을 리튬을 예를 든다면 리튬 수산화 광물을 스스로 생산하게 해서 중국과 경쟁을 하게 하면은 중국으로 가던 핵심 광물 원광석이 자기네 수출을 안 하게 돼서 중국의 관련된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화 강물 리튬이 리튬 수산화 강물을 이제 생산하게 되면 중국과 경쟁하게 하는 경쟁 체제를 가게 하는 것이 저의 국제 협력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공하면은 탈중국과 그다음에 그 핵심 강물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자인 이런 자원부국가의 국제 협력에 있어 신뢰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3월에 하게 되는 키감 핵심 강물 국제 포럼에서 제가 작년까지 7개국과 국제 협력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 국가들한테 신뢰감도 주고 나 아직도 당신들과 같이 국제 공동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신기술 개발해서 당신네 나라한테 기술 이전도 해주고 그것이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가 확실히 있다 하는 그런 서로의 신뢰감을 확보하기 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 같이 그 머리를 맞대고 국제 공동 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각 국가의 국장급, 정부의 국장급 공무원들을 초청을 해서 그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취임하시고 이제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비전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제 지질자원연구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런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으로 처음 취임하면서 제가 우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2030 프로젝트와 2050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2030 프로젝트는 핵심 강물 생산국 코리아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앞장서겠다 하는 것이 제 2030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 내에서의 그 핵심 강물 자원 탐사, 그다음에 재활용 연구를 통해서 핵심 강물 생산국이 되고 하는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2030 핵심 강물 코리아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지진일 것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말하자면 대표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30년이 되면은 한국의 지질자원연구원의 대표 연구 성과 브랜드 가치는 아마 핵심 강물 4가지 글자로 요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달 궤도선이 지금 현재 순항하고 있는데 그 달 궤도선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한 감마선 분광 분석기를 탑재해서 지금 달 표면에 자원 탐사를 하고 있고 자원 탐사 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달 자원 탐사나 우주 자원 탐사에 우리는 앞장서기 위해서 플랫폼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 2050년 하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하면은 우주 자원 탐사, 달 자원 탐사의 선두주자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 글로벌 공급망 개편은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강국을 뛰어넘어 핵심 광물 생산국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원 전쟁 시대를 준비하는 지질자원연구원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이평구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